사람의 인생도 그런 여름과 겨울을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면서 여름에 성장하고 겨울에 성숙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스트레스의 힘 마지막 챕터입니다. 성장하기 6장 성장하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먼저 할까요? 자, 열심히. 왜 집에서 책을 봐야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책을 봐. 이상한 분들이네, 이분들이. 자, 그럼 갑니다. 자, 누가 들어갈까요? 아무도 없어. 또 일로 가는데? 이상하다. 네. 제가 해야 돼. 첫 번째 이분이 253페이지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시점을 떠올려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가장 크게 성장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 의견에 되게 공감이 돼요. 이 질문에. 나는 언제 가장 크게 성장했나? 가장 최근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그때 아무도 없었죠. 4년, 한 5년 전이었는데 그때 어떤 직원이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제가 믿고 뭔가를 다 맡겼던 직원인데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직원들 그 당시에는 제일 똘똘하고 뭔가를 잘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싹 빼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갔죠. 다른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딱 병원을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한 5년, 6년 그렇게 제가 아주 신규 치료사일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또 뭐 가정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여러 방면으로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간은 이제 멍하게 지냈어요. 멍하게. 내가 늘 하던 진료는 그대로 했지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뭔가 일을 자꾸 많이 하는 스타일, 자꾸 일을 벌려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다른 건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그 느낌 때문에 그때 되게 이제 주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책을 보면서 지내다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 김승호 회장님을 그때 만나게 됐죠. 그때 강의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서로 어려운 문제도 상의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안목을 갖게 됐죠. 지금 보면 그게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한 최근에 아마 인생 통틀어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큰 이 성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나무가 탄탄하게 잘 자라려면 여름에 막 쑥쑥 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겨울에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단단하게 되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그런 여름과 겨울을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면서 여름에 성장하고 겨울에 성숙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의식이 낮을 때는
매년 계속 성장하면 좋겠어. 계속 막 잘 자라면 좋겠어. 키가 쑥쑥 크고. 그러면 계속 여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대우림의 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탄탄하지 않습니다. 목질이 탄탄하지 않아요. 되게 물렁물렁한 그런 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비도 안 오고 계속 여름만 있어. 그러면 이제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 예. 비 오는 날은 싫고 날은 쨍쨍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추운 겨울은 싫고 여름에 계속 쑥쑥 자라기만 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럼 사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지금 우리 교육은 대체로 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응?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 다 경쟁해서 이겨먹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너가 잘 살아야 돼. 응? 너가 뭐 연봉도 많이 받고 더 큰 집에 더 큰 자동차에 뭐 예쁜 부인에 뭐 멋진 남편에 너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겉으로 보면 계속 네가 성장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 사막이 되는 겁니다. 사막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스가. 겨울이 필요하죠. 나무한테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한테 겨울은 스트레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나무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라도 내 뜻대로 되면 좋겠죠, 당연히. 내 뜻대로 되면 당연히 좋은데 그런 것을 성장이라고 칩시다. 성장. 내 뜻대로 잘 됐어. 어떤 걸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성장했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성장한 거죠. 그렇지만 누구라도 다 이 얘기는 동의할 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나요?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죠. 자, 그런데 내 뜻대로 되면은 성공이고 성장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실패냐? 그거는 그 성장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실패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 당시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5년, 6년 동안이나 믿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심주치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마지막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면서 처음 받았던 급여의 한 3배 이상 받았어요. 그리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었지만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큰 상처를 안겼으니까 내가 실패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일을 했겠고 나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성숙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 추운 겨울을 견딘 덕분에 나는 그 다음 여름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처럼 또 좋은 직원들을 또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저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고 성장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숙하는 거다. 인생은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성장과 성숙이 늘 반복되는 거다.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투덜거리거나 저항하는 것, 그것이 고통이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내가 숨 고르기를 하고 내가 더 깊이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삼는 것, 이게 저는 스트레스에 대한 제 나름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당시에는 야 실패했구나, 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타율이 높아집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예전에도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성숙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시간 관점이 굉장히 길게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보면은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속상한데 길게 보면 또 다른 걸 기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시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간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내가 굉장히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 안목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넓은 강물처럼, 예전에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이 흐르다가 지금은 넓은 강물이 돼서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런 넓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바다에서 다 같이 만나겠죠.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틀 전에 그때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책추남이란 북튜버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또 생각이 비슷한 여러 CEO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함께 제가 강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나하고 굉장히 관점이 비슷한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이 비슷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는 내가 뜻대로 안 된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것이 성숙하는 과정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통이에요. 그 관점만 바꾸면 인생은 정말로 재밌는 일입니다. 재미있게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 저는 이 책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 책의 느낌이랑 엄청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문학적으로는 그 책의 느낌이 좀 더 강했고, 요즘에 유튜브로 법륜스님 나오는 거 한 번씩 보는데 법륜스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보면 여기 책에서도 보면 관찰이란 심지어 역경에 직면했을 때조차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낙천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느낌도 있고, 법륜 스님도 약간 이렇게 뭐 고민을 상담을 해줄 때 이렇게 뭐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제 고민한다는 게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해결해 줄 수 고민을 좀 사라지게 해줄 수 있게끔 뭐 이제 아내분이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너무 슬퍼해서 뭐 이제 그런 거에 고민을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법륜스님은
이제 남편분이 생전에 이제 엄청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별해도 이렇게 슬퍼한다. 아니었으면은 뭐 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더 좋아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끝판 마치고 그렇게 잘 해줬을 생전을 감사하고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라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순응하면서 그런 거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좀 낮춰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법륜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완전 확 바꿔버리지.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뭐 결혼 생활 궁금한 점이나 막 그런 거 묻는데 이제 법륜스님은 뭐 결혼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막 고민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게 뭔가 좀 더 크게 멀리서 보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 법륜스님 굉장히 좀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막 약 올리지 않아? 장난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나는 결혼 그래서 안 했지.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결혼 안 했다. 자기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총각한테 그런 거.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되게 재밌게 말해주시기도 하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엄청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역경이 결국 성장을 읽어낸다라는 말은 들어서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 가슴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가슴을 위해. 비온 뒤 땅이 굳겠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는 너무 큰 역경이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거를 이겼던 사람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말하는 거니까 이제 좀 희석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못 이기는 사람들은 또 엄청 큰 좌절이지 않을까.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뒤에는 이제 그렇게 비판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동 학대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 혹시 이렇게 이게 뭐 역경이 이제 그거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요 말도 좋았습니다. 내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공감하고 동의는 하지 않는다. 뭐 요 말이 되게 좋았어요. 공감은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의도는 몇 페이지죠?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공감하고 하지만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문제점은 인지는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다. 뭐 한번 실수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용기도 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이제 좀 더 에너지 삼아서 이겨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느낌도 들었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요거 읽고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고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끝쪽에서 스트레스는 자기 생각에 에너지 같다 라고 말을 스트레스는 삶의 에너지라고 했던 것도 그런 말 느낌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느끼기에 내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좀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그 에너지를 내가 스트레스를 더 힘겹게 받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좀 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원동력으로 삼으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뜻대로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 일단은 되는데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에너지다. 자, 또 다음 누가 할까요? 저 그대로 이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뒷부분에서 성장하기 이 내용이 좀 좋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젠가 싶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때 뭐 시절마다 다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 1년, 2년 전이 제일 힘들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네. 뭐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뭐 퇴사하면서 좀 쉬어도 보고 그 찰나에 뭐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겹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내가 설 수 있을까라는 겁도 나고 여러 가지로 막 약간 절망적이었어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 일이 틀어지니까 그 원래 있었던 에너지도 그냥 없어지고 그냥 계속 눕고 그냥 우울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저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들의 강연 같은 거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들으면서 그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다시 살려고 이렇게 다시 노력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본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예전에 저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한 노력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방치했으면 저는 그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나태해지고 그냥 저런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살려고 하는 저의 하나의 노력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괜찮아졌는데 저도 원장님 말처럼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지금은, 이제 힘든 일 있으면은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좀 겁은 나지만,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다시 헤쳐나갈 수 있고, 인생의 끝은 아니구나 싶고, 네.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유튜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요? 그 세바시 영상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서 특히 자존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존감. 네, 제 인생에는 자존감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없었다. 네, 근데 이 자존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것이 아니라 제 진짜 알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에는 그 사람 만났을 때 거치장 이런 거 보고 좀 저는 뭔가 좀 다르구나 해서 조금 주눅도 들고 약간 좀 그랬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중요하지. 그 거치장 중요하지 않고 그걸 배제하고 사람을 보니까 좀 쉽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응. 진짜 그렇게 하는 네. 그래서 원장님 말처럼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지막이요. 스트레스는 내 삶의 에너지. 이걸까지 딱 읽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스트레스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 내가 한 가지 배운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선택만 한다면 어느 순간이든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 방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도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힘들고 괴롭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하기 싫다 이런 걸 느끼면서 성공을 했던 것들은 정말 100% 내게 됐다고 생각을 다시 하게끔 됐고, 그러는데 요 말을 딱 들으니까 그래도 나는 100%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그때는 조금 뭐지 이랬는데 이제 언니도 하루는 집에 가서 자고 동생도 하루는 집에 가서 자고 이랬는데 저만 3일을 집에를 못 갔었어요, 아예. 근데 뭐 첫날에는 손님들하고 막 이런다고 이제 아빠는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좀 있어라 이래서 생각이 뭐 있어라 하니까 이러면서 있었고, 둘째 날에도 갑자기 이제 언니가 있는다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뭐 니는 가고 채아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또 제가 있고 이렇게 하루는 아빠가, 하루는 엄마가. 마지막 날은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할머니는 아를 집에를 하루도 안 보내고 엄한 것들만 집에를 보내고 이제 언니도 가게를 정리하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 동생도 노는 그건데 엄한 아를 자꾸 집에 보내고 채아를 왜 자꾸 집에를 안 보내?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집에 갈 거라고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제 친구들이 또 오고 이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집에 갔다 오기에는 잠에 못 일어날 것 같고 이래서 3일을 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뭐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다 끝내고 이제 화장터 갔다가 집에를 딱 들었는데 나 뭐 한다고 저기 3일까지 있었지? 그러면서 진짜 집에 와서 옷도 못 벗고 그대로 쓰러져서 잤거든요. 응. 근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 뭐 내가 이 셋 중에 그래도 제일 엄마 아빠의 제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이러거든요. 나는 만만히 콩떡이니까. 난 동네 북이니까. 근데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 그랬고 제가 제일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제일 편하고 이런 존재니까 그랬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이 책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요즘에 읽는 책이 이런 건데 라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2주에 한 번인데 8시 일찍 나와서 1시간 동안 이런 걸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왜 그렇게? 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지? 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책을 읽고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말랐고 말랐고 만만히 콩떡? 둘째예요. 중간이에요. 언니는 어렵고 좀 첫째만의 그런 게 있고 동생은 철이 너무 없고 가운데. 둘째 아니지. 어느 집에 가도 둘째들은 첫째는 첫째니까 맞아. 또 막내는 막내니까 어리니까 이래야 되는데 둘째는 만만히 둘- 콩떡입니다. 둘째는 그래도 네가 안 낳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주위에도 그렇다. 난 우리도 삼형제는 아니라서 잘 구분을 하는데 내 정말 지금 자주 보는 친구가 이제 남자 삼형제 집안의 둘째야. 그러니까 첫째 형은 그래도 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해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지금 그게 SK 하이닉스의 연구원 지금 책임 연구원 하시고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 서울에 살고 머리가 뭐 자가가 지금 2개가 되고 서울에 뭐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게 크게 넣었어. 근데 이제 뭐 서울에 있으니까 야는 대구 사니까 어른들도 대구 있어. 근데 둘째는 대구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많이 하고 셋째는 또 창원에 있어. 막내인데. 그러니까 막내는 막내라고 집안의 대소사 모든 건 이제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면서도 뭐 좋아하면서도 이래 그 대신 이제 그의 와이프는 점점 입이 나오고 있고 이제 네가 가라 하고 나는 너 그지 모르겠다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가정에 약간 불화기도 뭐 의견소통이 조금 잘 안 돼.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객설하고 저는 이 책 뭐 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그러고 그래도 책을 좀 읽거나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두 번쯤은 권해줘도 되겠다. 그러고 지금 저도 잠깐 이제 단어를 쓸 때 근데 정말 이게 스트레스일까? 물론 정말 힘들 때는 그거를 그 과정에 있을 때 태풍 속에 있을 때는 그 과정이 정말 안 돌아요. 이게 다음 스텝이 안 보이거든. 정말 안 보여. 볼 줄 알면 정말 좋겠지. 네. 나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삶은 파도라고 생각하거든. 있으면 분명히 골이 있고 정점이 있을 거고 그게 항상 스테이블하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골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골이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이더라고. 지금까지 경험은 그래요. 근데 다음에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경험 속에 들어간다면 그런 상황 속에 시황 속에 들어간다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는 않은 건 알아. 그리고 그 고래 있을 때는 오히려 이걸 이겨내려고 막 하는 것보다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런데 에너지 쓰는 것보다 왜냐 시간이 주는 나에게 주는 치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 분명히 있거든. 그냥 사람이 그냥 있다도 누워 있더라도 그 누워 있음에 의미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내가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고 있는 것도 남이 보면 니는 누워 있고 가만히 있냐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나의 충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 과연 이 단어가 맞을까? 나는 단어의 잘못 선택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슨 좀 불안하거나 조금 초조하거나 뭔가 좀 불리한 상황 내가 뭐 예측하지 않은 상황 하여튼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오면 스트레스라고 하거든. 너무 단편적으로 갖지 않을까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어때 그러니까 불안해 초조해 긴장돼. 어제 딸내미도 지금 딸내미가 시험 기간인데 어제 막 울더라고. 아이고야. 이제 니는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아래를 쳤는데 먼저 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성적이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 실패라고 나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 너무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학원 나 때려쳐. 지금 학원을 가서 1년 동안 했는데 이 스코어가 나온다면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가죠. 그러고 아닌 것 때문에 심지어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 했냐면 집사람은 어떻게든 인문계를 보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 성적권에는 있어. 인문계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은 되는데 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못해. 나는 그걸까지 보거든. 그래서 하니까 집사람 어떻게든 나는 안 가면 여상 보내라고. 안 가면 군함 보건 거치기 보내가 조무사 시키든지.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한다고 우리 의도로 되지 않고 자기가 살면 자기가 사는 건데 우리가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고. 네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고. 나는 책임 못 진다고. 나는 그 에너지 없다고. 왜냐 지금도 저렇게 좋게 얘기하고 막 내가 눈이 디비저가 막 물건을 던질 정도까지 감을 지르고 자를 머리 찢뜯을까지 해봤는데 좋게 말하기도 해보고 폭력성도 가져보고 잔소리성도 가져봤는데 그게 지금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뭔가 전혀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선택권을 줘야 될 수가 있다. 방법론에서부터. 근데 이런 얘기까지 어제 좀 했었는데 내한테는 스트레스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나는 공부를 눈앞에 두고 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쇼라고 뭐뭐 하는 척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 충분히 지가 자신감 있게 하지 않았겠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 금따는 거야. 왜냐 막상 지금 보니까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일이 걱정되겠 걱정만 하는 거야. 억울한 욕심만 있어서 자기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을 때 눈물이 나요. 대부분 다 욕심만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누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래. 욕심은 이만큼인데 지가 할 수 있는 이만큼 하는데 그래가 우는 거야. 대부분 다 보면 그렇거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 거의 못 봤어. 오히려 지가 충분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재밌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했는 만큼 어떻게든 내가 제대로 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고 내 가치를 아니면 이거를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아마 원장님 같은 유들은 아마 이런 거 보면 시험을 칠 때 보면 좀 재밌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계산했는 거 아니면 내가 이제 파악했던 것 이게 나왔어. 그걸 내가 잘 적었어. 역시. 그러니까 그거를 흥분으로 가면 그러니까 불안보다는 흥분으로 그냥 이래 볼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거 왜 쓰지? 이거 뭐였지? 다른 거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거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는 좀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저는 나를 찾아가는 방향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두는 거고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이 굳이 내한테 불리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실패의 경험도 경험이고 성공의 경험도 경험인데 여기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단단해질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근데 한 가지 정정할 거는 시험 보면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혀. 근데 그 스트레스는 다 똑같은데 같은 경험의 질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죠. 예. 이걸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내용 자체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기회로 삼고 자기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거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인간의 본능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는 불편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 뇌의 기본 원리예요. 뇌는 편한 거 진짜 좋아합니다. 뇌가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래, 뇌가 게으르기 때문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마케팅의 1번은 뭐냐? 노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면 자주 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 그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뇌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뇌의 이런 본성을 탈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본성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의 질을 바꾸려고 하는 의식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용기예요, 용기. 불편하지만 내가 이 장면을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보겠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길을 안내할 때 이 용기를 주는 대신에 불안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 니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 저는 많이 안 들었는데 우리 형이 우리 큰님 형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야,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근데 그런 말이 사실은 교육에서는 제일 안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인데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할지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용기를 줘야 되는데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부추겨. 그래,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뭐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불안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에 떠밀려가지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이야. 학교에 가는 것도 그냥 떠밀려서 그냥 가는 것 뿐이고 학원도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잘 안 지는 겁니다. 나는 이게 내가 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비록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나는 지금 요거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어.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면 그래, 내가 멀지만 요번에는 요 정도까지는 해보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안을 부추겨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힘든 상황만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절대 공감, 절대 공감. 지금 딸내미 보거든요. 저도 자제를 안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으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계속 핑계만 대고 이게 딱 단어 왜냐면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냥 어제 나인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하안이라고 얘기하잖아.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데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왜냐면 나는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준비가 네가 되지 않았어.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몰도바에서 온 몰도바라는 데서 온 피로 회복 사탕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럼 비타민 C 사탕. 뭐더라? 뭐 온갖 다양한 게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 책수남 그분 쇼츠 보셨어요? 아 봤어. 원장님 나오셨던데. 근데 보다 깜짝 놀랐다. 저 이걸로 그냥 아는 사실 저는 책추남 본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사실은 책추남보다 책 한 명이 재밌는 책 한 명이고. 저는 요즘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감성적이지. 네, 책돌이하고 이제 저는 책돌이도 있어. 책돌이하고 저 옛날부터 보통 우리 집에도 우리 할 일 없으면 그거 틀어놓고 있어. 집에 그냥 유튜브 틀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거든. 그러면 이 책이 냉도 얘기하지만 자기 삶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면 얘기해줘서 오늘 다음 책은 저희 그러면 쿨하게 1% 할까요? 1%? 1%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되게 얇아. 얇지만 되게- 알차. 다시 나왔다는. 재판된 거. 근데 저는 예전에 그것도 괜찮을 것 예전에 같다. 봤었거든요. 아 그래? 예. 저는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생 책은 아닌데 그냥 그렇지 그래가 뭐 원장도 보셨잖아요. 사이토 히토리 책은 몇 권 봤는데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인생 책이 그냥 근데 제목이 뭐? 1%의 법칙. 나비 스크래스 냈는 거. 왜냐면 요번에 책주난 그 양반이 계속 얘기했는 게 뭐 책을 번역하고 뭐 하고 뭐 했는 그 과정을 얘기했는 게 뭐냐면 다 이거야. 이거야 됐네. 가보겠습니다. 가야 되는군요. 우리 가야 됩니다. 책 자체도 나쁘지